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혁이 사실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실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좀 세 가지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이게 굉장히 특수한 구조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잘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남녀 성별 간의 임금 격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상황들은요, 1990년대 하반기에 그 기업의 분업화 구조가 확대되면서 발생됐던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인 분업 구조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중국이라든지 개도국들에 대한 이제 대외적인 환경 같은 경우도 서로 경쟁해야 되고,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와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뭐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생산 같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 소득 격차가 더 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 원청과 하청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근로조건이나 처우 차이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 해법은 뭘까요?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원청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 하청 같은 경우는 부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실제 자체 기술력을 가질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육성한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아까 연유하고 제가 연결해서 본다면은 실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기업 비중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32.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7.7%예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40%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실제 IMF를 거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이 중소기업에다 이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임금 격차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의 의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차가 심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와 같은 예.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예. 협력업체보다 하청에다가 전가시키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실상 임금 격차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말씀하신 대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과거에는 사실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해진 이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90년대부터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예. 직장 생활할 때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대략 28.3%였어요. 네. 1999년에 제가 시작할 때 시점이었는데. 3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봤을 때는 52.8%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절반이 넘는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도 2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더 그 거리가 더 커졌다는 거죠. 이는 강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속성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분야 교섭력 우위가 여간 임금 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최근에 기고하셨던 글을 보니까요. 우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취지는 처음에 좋았죠. 근데 이제 이 성과가 나는 데 있어서 많이 노동개혁은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노동개혁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이런 것들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거는 이중구조 타파에 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대기업 노조라든지 한국노총, 민노총이 주체가 아니거든요. 엄연하게 우리가 말했을 때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나홀로 자영업자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 그 산업별로 해서
직무별로 적정 임금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고 인프라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조사를 하더라도 그 기업 전체 평균 임금만 나올 뿐이지 예. 적절한 직무라든지 관련된 부분. 그래서 본인이 중소기업 노동자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비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업의 사이즈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좀 전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들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본받을 점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예.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죠. 아시겠지만 뭐 덴마크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라든지 이웃나라 일본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노동비용하고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비용 자체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가 얘기하는 계열사라든지 하청 관련된 협력 업체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얼마 전에 예를 들었을 때 현대자동차도 28조의 수익을 냈지만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원청 기업 중심으로 이익 분배를 하다 보니까 계열사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네, 맞아요. 2, 3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도 그 불만을 내적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실 노사는 정부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정부도 예. 노사 간의 대립에 너무 깊이 좀 관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노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노사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서 주체입니다. 예. 이런 두 주체 간의 논의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정부가 중간에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되면 주체 간의 논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 당사자 관계자들, 그 개별 기업에 있는 노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 원청과 하청 간의 부당 거래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예. 실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하는 거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형의 생산 비용만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무형에 관련된 창의적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또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죠.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다라고 보세요? 사실 처음에 이 기치를 내걸는 것보다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게 작년 12월부터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을 했을 때도요, 국민들의 대다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또 중규직이라는 제도가 있죠. 예. 모의계약직이라는. 저는 그런 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직무에 적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이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바로 가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방점을 두고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국민들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의 윤동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